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애플카에 대한 뉴스 정리입니다. 오늘 2023년까지 11년 동안 지나오면서 애플카에 대한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비밀스러운 회사가 바로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애플카가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고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겠다,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놓은 것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들에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뉴스 정리에도 대부분 다 추론적인 내용의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과연 어떤 부품주들, 관련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애플카 뉴스 정리 영상이고요. 다음 이제 영상은 LG전자에 대해서, 특별히 LG전자가 준비하는 그 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현우산업, 애플카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죠. 현우산업이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 애플카와 관련된 시리즈 영상을 총 3편으로 제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애플카 뉴스 정리를 시작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도별 뉴스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카가 언급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였어요.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가 죽은 12년부터 이 애플카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카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아이라고 시작되는 시리즈인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이카라고 이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애플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혁신적인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날을 이제 고대했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들을 계획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넘어가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아이폰 OS인 iOS, 이거를 자동차에 접목시킨 거라고 합니다. iOS in the car, 이걸 전격 공개했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안에 활용되어지는 iOS, 그러니까 애플의 운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기기 안에서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하겠다, 이런 걸 공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바일 기기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도 이제 뛰어들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애플카라는 내용들이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요, 2015년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애플카 뉴스들이 나왔는데 다 다뤄볼 수는 없지만 좀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얘네가 무인차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지도 제작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차량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차인데요. 이 차가 애플에서 만든 차가 아니에요. 이게 크라이슬러에 나온 다치 차량인데, 이 차 위에 한번 보시면 여기 센서가 달려있죠. 이게 라이다 센서라고 합니다. 12개의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다양한 추측들이 이제 나왔는데, 두 가지로 이제 모아진 게 자율주행 무인차 실험 중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로드뷰처럼 지도 제작을 염두를 해서 얘네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얘네들이 인재 영입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인재 영입이 뭐 아이폰 관련된 그런 인재 영입이 아니라 자동차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당연히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얘네가 자동차 공학기술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 인재를 계속 영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또 걸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A123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가 배터리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 엔지니어를 불법 스카웃 해간 혐의로 소송을 당했는데,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소송에까지 휘말려 가면서 얘네가 이렇게 무리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느냐, 귀추가 모여졌죠. 배터리 회사의 인재를 왜 영입을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죠. 이때부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애플이 정말 자동차를 만들려나 보다 비밀스럽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없지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들고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나온 뉴스가 애플이 2020년도 생산 목표로 테슬라를 정주행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면 애플이 테슬라 직원에게 계약금 25만 달러와 60%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북미 R&D 사장인 존 중 힐스, 굉장히 존중받는 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요 분도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그 벤츠 관련된 R&D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비용과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정말로 애플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재미난 뉴스인데요. 2015년에 컨셉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플스럽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애플에서 의도하고 애플에서 만든 컨셉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1년에 프리랜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이 디자인 대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상을 뽑아서 시상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뽑힌 이 우수 디자인, 대상을 받은 디자인이 바로 요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타이탄 하면 애플이 만든 애플카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컨셉 디자인조차도 애플이 본인들은 모르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을 인수하죠. GPS 기업이라고 하는 코히어런트 내비게이션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증에 빠진 거죠. 얘네가 왜 갑자기 GPS 기업을 인수를 하냐? 여러 가지 또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을 내재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자율주행의 여러 가지 핵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지만 자동차의 이제 겉에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죠. 공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을 이제 물색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 BMW i3를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그것도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아이카의 기본 모델로 BMW의 전기차인 i3의 라이프 드라이브 아키텍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왔고요. 협상을 위해서 접촉했다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애플카 생산이 되는 것인가, 개발 인력을 3배로 늘렸다. 그래서 2019년에 생산이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추측들이 2015년도에 나왔고요. 애플카 출시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이제 불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애플은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플이 이때 기준으로 600명이었던 타이탄 팀 인력을 18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인재를 영입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뉴스가 나는데, 엔비디아의 AI 인재를 영입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 기능을 탑재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또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2016년에 넘어오면 전기차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얘네가 애플카 관련된 도메인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카, 애플.카.s, 칼스죠. 애플 오토, 이런 이름들의 도메인들을 다 얘네가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선점을 한 거죠. 다른 이제 회사들이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작 애플카는 나오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뉴스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얘네가 이런 도메인들을 먼저 등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는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얘네가 차 사업에 진심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카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완성차 업체를 컨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마그나와 애플카를 제작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비밀리에 극비리에 독일 베를린에 애플카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때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특허를 취득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제 뭐 모바일 관련 특허가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 특허를 계속 취득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발표한 특허 취득한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2016년도 5월 25일에 나온 뉴스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폰을 통해서 자동차 열쇠로 활용하는 특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이미 이때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무렵에 또 같은 연도에 또 애플카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애플 사실상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손 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애플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 한다고 해서 특허까지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두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에서 애플 자율주행차 포기했다. 개발 인력 수십 명 해고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해고를 했으니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뉴스를 클릭해서 보면요. 뭐 해고한 건 사실이겠지만 자율주행차를 포기했다.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모호한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인데 이때의 분위기는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더 이상 큰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나왔던 뉴스가 3일 뒤에 나온 뉴스죠. 아까 9월 11일 뉴스였는데 자율주행차 말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 애플카는 그냥 위탁 생산을 하고 자율주행 OS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원들을 감축을 하고 애플카의 전략을 수정을 했다. 이제는 애플카 말고 증강현실에 대한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걸리게 된 거죠. 캐나다에서 비밀리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의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감원하면서 애플카 개발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시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캐나다에서 비밀리에 자동차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뉴스가 또 나온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공식으로 인정을 해요. 이것도 뭐 팀쿡이 나와서 우리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서한을 보내요. 머신러닝 자동화에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애플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라고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넘어오면 다시 애플이 애플카를 제작을 재추진하는 것인가, 자율주행차 다시 시동을 거는가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또 귀추가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20년도에는 TSMC와 이제 손잡는 내용이 나오죠. TSMC와 협업해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I 칩 개발에 나선다. 애플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칩을 개발을 하죠. M 시리즈라고 하는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1, M2 뭐 이런 프로세서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애플이 소프트웨어 설계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계속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의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M 시리즈의 프로세서 칩들은 TSMC가 계속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한 뉴스가 2020년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현대차와 애플카 관련된 뉴스 검색을 하면 2021년도에는 이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차 그룹주와 애플카 공동개발 소식, 여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때 현대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애플은 전기차 생산은 물론 애플카의 핵심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차 그룹과 협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잖아요. 굉장히 핫하게 달궜던 이 기간의 뉴스였습니다. 이때 주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뉴스가 나온 이 시점의 이 주가의 흐름이에요. 이게 일봉입니다. 뭐 월봉, 주봉이 아니에요. 이 일봉을 보면 이 전날까지만 해도 20만원, 19만원에 머물렀던 이 주가가 요 며칠 만에 28만 9천원까지 오른 거죠. 이 무거운 시총의 회사가 이 3일 만에 거의 30% 가까이 이제 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그 1위 기업인 애플이
애플카를 만드는데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가져갔던 모습을 그때 당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와 함께 또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무슨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 뉴스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1월 8일이었죠.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12일 뒤에는 1월 20일에는 이제는 기아차와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돌림방 당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아가 그때 바로 발표를 하죠.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라는 이제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기아에 4조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달 애플카 협력 계약 추진. 다른 또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죠. 한국경제뉴스에 보면 2월 3일에 나온 뉴스가 단독 보도였고요. 그 다음날 2월 4일에 나온 뉴스는 내용에 보면 애플이 현대 기아와 애플카를 만든다. 계약이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가 됐든지 기아가 됐든지 아니면 그 둘이 같이 만들든지 협력해서 애플카를 진짜 만드나 보다. 4조 원이나 투자한대 라는 이제 그런 계속 희망회로를 굴릴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아조차도 이러한 주가 흐름들을 보였던 거죠. 기존까지 7만원, 8만원에 머물렀던 이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애플은 일본과도 계속 교섭을 했다라고 해요. 전기차 눈독 들인 애플이 일본 차 업계와도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복수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다. 여러 군데 찔러보는 거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TSMC와 삼성전자를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얘네가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현대 기아와 일본 기업과 경쟁이 불붙는 것인가 라는 뉴스가 요 무렵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애플이 필살기를 씁니다. 애플카 논의 일시 중단, 재개 시점 불확실. 애플이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화가 왜 났냐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비밀리에 진행을 한 건데 자기들 동의 없이 기아 측에서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을 화나게 했다라고 해요. 애플이 화나서 중단하자, 이거 없던 걸로 일단 하고 일단 스탑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아의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계속 걷기 시작한 거죠. 얘네랑 이제 공식화된 게 없다라는 이제 손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넘어오면 이제 전장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부품 업계가 이때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카 공급망 진입 총력전에 돌입했다. 애플카 관련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가 유출됐을 때 공급사 후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아차가 애플을 화나게 했죠. 그러니까 형님 화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협력업체, 부품업체들도 애플과 협력 관계 여러 가지 컨택이 있었지만 이런 뉴스나 언론사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그런 발표들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 관련주 하면 여러 회사들을 이제 거론을 하지만 그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공식화 시킬 수 없다, 조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럼 과연 애플카 관련된 전장 부품주가 어디가 있냐? 그런 뉴스가 나왔던 관련주들을 좀 보면요. 현우산업이 언급이 됐었고요. 모아텍, 애플카 공급업체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더구전자도 애플카 관련된 협력사로 기대감을 모여주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대성파인텍도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애플카 이름만 나오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였던 관련주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확보 소식도 이때 들렸죠.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FC BGA 이 기판을 탑재하는 업체인데 국내 유일이다라고 해서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 그리고 FC BGA 관련주가 바이옵트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바이옵트로도 관련주로 묶이고요. 한국산 FC BGA로 달린다. 애플카의 핵심 부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 FC BGA인데, 이 FC BGA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 비아트론, 바이옵트로, 그리고 삼성전기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애플카 관련주로 계속 거론이 됐던 모습들이고, 애플카가 또 자동차 관련된 특허를 또 확보를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냉각 시스템 특허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2022년에 접어들어서도 특허를 계속 딴다라는 거는 애플이 정말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또다시 또 변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팀 해체를 해서 협력사를 물색하고 있다.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팀을 해체했다. 2025년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불투명해졌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내용에 보면 애플이 핵심 엔지니어 3명,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전문 기업으로 핵심 인재들을 뺏겼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제 합작 사업 논의하는 회사들, 컨택하는 회사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포르쉐도 계속 뉴스가 나왔고요. 포르쉐 CEO가 애플과 합작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관련 뉴스가 나오죠. 시리 명령 적용 가능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애플카 개발에 박차했다. 포드 임원을 영입을 했고 현대차가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내용인데 디지털 키를 활용해서 음주 측정 가능한 뭐 그런 특허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동차 관련된 특허죠. 이런 특허를 애플이 계속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가 후보로 거론이 되지만 픽업 전기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죠. 리비안. 리비안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뉴스가 나는데 왜 그랬냐면 팀 쿡이 리비안 전기 트럭을 타고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쿡이 왜 리비안 전기 트럭을 타고 나왔겠느냐? 애플카가 완성차 업체 후보를 리비안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외신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특허 뉴스는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2000년 이후부터 자동차 관련된 특허만 248개 출원을 했다라고 이때 당시 뉴스가 나온 거죠. 1년이 지났잖아요. 그 1년이 지난 동안 특허는 계속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 내용들을 보면 통신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가장 많은 36%였고요. 자율주행 센싱, 도어 시트 창문 조명, 아이폰 증강현실 관련된 특허, 배터리 발열 관리 이런 특허도 냈다고 하고요. 이런 자동차 관련된 특허 비중이 248건이나 될 정도로 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을 했다라는 거는 자동차 사업에 있어서 계속 애플은 조용히 비밀스럽게 체계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가 또 나오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애플이 공식화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 출시가 2025년이었는데 2026년으로 연기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공식화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발표한 뉴스인데 이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덜 야심찬 자율주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LG가 애플카와 공동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LG 하면 애플카 하면 LG가 핵심적인 관련주를 계속 엮이기 시작합니다. LG그룹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로 LG가 묶이면 LG 연관 관계가 있는 현우산업이 계속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애플카 또 뜬 소문에 시달린 LG그룹 LG그룹이 또 애플카 이슈에 휩싸였다. LG조차도 우리는 공식화된 게 없다라고 해야 풍문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은 이제 LG가 애플카와 관련돼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론들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에 넘어와서 애플 출시를 앞두고 있나, 애플 출시가 과연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모으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 보면 애플이 디지털 키 검증 앱을 출시를 했다. 앱을 출시했다라는 거는 애플카 출시 전 사전 준비 차원이 아니겠느냐. 얘네가 뭐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검증 앱을 이렇게 출시를 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하죠. 요거는 스마트 테이블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커다란 아이패드를 차량 내부로 이제 들여올 계획인데, 요거 이미지 사진입니다. 여기 테이블인데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차 내에 설치가 되는 스마트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이게 대형 아이패드용 스마트 테이블로 활용이 될 것인데, 이 특허를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을 극비 실험 중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착이 됐는데, 미국 애리조나에서 애플이 자율주행 극비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측이 됐던 내용입니다. 애리조나 휘트먼에 위치한 부지에서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면서 좀 어떤 것들이 구체화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는 명확히 없었지만, 자율주행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특허를 계속 출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앱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봐왔고요. 자동차 관련된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봤고, 또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 포르쉐, 포드자동차, 그리고 뭐 리비안, 일본 업체들,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컨택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얘네는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을 컨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퀴 달린 커다란 모바일 기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기차는 우리가 늘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모바일 기기처럼 바퀴 달린 큰 모바일 기기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우리를 쾌적한 공간 안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장 부품 공급망을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에 포함되는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포인트로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포인트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놓친 다양한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플카에 대한 어떠한 또 정보들을 획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플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노리고 있고, 그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느 회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까 소개한 FC BGA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 하면 또 2차전지 배터리가 포함이 되겠죠. 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뉴스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장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설령 애플카가 정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는 결코 쓸데없는 공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은 LG에서 집중하고 있는 LG 전장 사업, LG 전장 삼각편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선 과연 애플과 관련된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내재화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좋은 정보들, 그리고 공부하는 좋은 습관들 계속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매주 우리 김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라이브 종목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재밌고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